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외국민 간호학과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중국에 있는 한 지역의 어머님들하고 간호학과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했었는데, 어머님들이 많은 질문을 좀 하시면서 제가 느끼기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간호학과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4개 종류가 있는데요. 서류 100%로 진행하는 학교는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세 곳이 있고, 여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가천대, 순천향대, 을지대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다 서류나 면접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지필로 보는 학교들은 가톨릭대하고 아주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주로 면접만 보는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 다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런 4가지 방법 중에서 그래도 지금 굵은 글씨 쓰여져 있는 이런 쪽에 어머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호학과라고 하는 특성을 좀 따져본다면 솔직히 이렇게 인서울에 굉장히 좋은 학교들 또는 경기권이나 지방에 있는 학교들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어떤 학교가 좋고 또 어떤 학교는 또 안 좋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간호학과의 선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진학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났을 때 취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학교 또는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학교 이런 식의 기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전형들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학교는 가톨릭대하고 아주대 2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가톨릭대하고 아주대 2군데가 다 좋은 대학이죠. 그리고 학교의 네임밸류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이런 상태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는 참 힘든 학교들인데 이제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전형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뭐 학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건데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대학들의 이렇게 모집 인원들을 쭉 보시면 실제로 간호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선발합니다.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그리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면접 100%나 서류 100% 이런 식으로 주로 면접 100%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꼭 좀 갔으면 하는 대학교 이런 학교들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사실 선발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나 뭐 중앙대, 그다음에 한양대 그렇고요. 위쪽에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주로 1명.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보내고 싶긴 한데 인원수는 너무 작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합니다. 간호학과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병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학병원, 즉 간호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그 대학에 병원이 같이 있는, 대학병원이 같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자기 병원이 없으면 남의 병원으로 이렇게 떠돌이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고 또 취업할 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병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네, 이런 학교는 사실 아이들 많이 뽑아요. 도 많이 뽑고 그리고 대학 병원도 있어요. 네, 잘 알고 있는 계명대 병원, 잘 아시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안 가려고 하죠. 딱 이유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도권에 있는, 특히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 거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주로 여학생인 경우 지방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들이 좀 안쓰러운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인서울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대 병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원이 있는가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병원이 몇 개 있느냐 하는 게 순서를 결정하겠죠. 어떤 병원은 뭐 한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학교가 있죠. 서울대학교는 케이스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울대를 제외해 놓고서는 주로 병원이,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이 몇 개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대학병원 규모의 크기를 2개 이상, 뭐 3개 이상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2개 정도가 대부분이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리고 원주에 또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주의 연대의대 때문에 그런 병원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원주에 또 이렇게 병원이 하나 있죠. 고려대학교도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안암에 있고, 그 다음에 안산에 있고, 이화여대 2군데 있죠. 옛날에는 동대문에 있었는데 그 동대문이 지금 없어지고, 발산동에 있는 서울병원이라고 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찍은 그 배경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찍은 배경이 그 이화여대 서울병원인데, 이 서울병원하고 목동병원 이렇게 2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군데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지금 한 군데 있죠. 학교 안에 한 군데 있고, 지금 구리에 한 군데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요. 중앙대학교도 지금 흑석동에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고. 경희대학교 역시 하나 있는데, 경희대학교도 지금 다른 쪽으로 서울 바깥쪽에 지금 병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대병원을 갖고 있는 곳 제일 큰 기준인데,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하는 게 이제 2번째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이 하나 있는가 아니면 2개 있는가, 이건 왜 다르냐면, 취업할 때 대학병원이 한 군데 있으면 그 한 군데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이 2군데 있어요. 그러면 자릿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2군데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대구 계명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인서울 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2개가 있고, 연세대학교도 2개가 있고, 이화여대도 2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순위로 따졌을 때 아이들의 선호도 입장에서, 그러니까 취업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고려대학교가 좋을까요? 이화여대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화여대가 좋죠. 왜? 2 병원이 다 인서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고려대 병원 같은 경우는 안암동을 가든지 아니면 안산을 가야 됩니다. 뭐 안산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의 선호도 입장에서 보면은 인서울에 있는 거를 원하다 보니, 간호학과 순위가 결정되어질 때 이화여대가 점수대가 들어갈 때 점수대는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양대나 중앙대나 경희대 이런 학교들도 전부 다 후순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이제 보시면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원을 많이 뽑아요. 5명이나 이렇게 많이 뽑는데, 성신여대는 자기 병원이 없습니다. 자기 병원이 없고, 적십자병원이라고 해서 같이 코워크를 하는, 그러니까 협력관계의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관계의 병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력관계이긴 하지만 적십자병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굳이 반드시 뭐 성신여대에서 오는 친구들을 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친구들은 삼성병원이나 이런 좀 더 넓은,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학들이 가진 병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이쪽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가톨릭대 같은 경우,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이 인서울에서, 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병원이 뭐 3개, 4개씩 이렇게 있죠. 인서울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거기가 이제 제일 큰 병원이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대림동 쪽으로 가면 대림성모병원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카톨릭 병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침상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 베드 숫자가 가장 많은데, 이 베드 숫자가 가장 많다는 뜻은 환자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환자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대는 학생들 선발하는 데서도 여전히 지금 필기시험을 고수하고 있죠. 국어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필기시험을 고수하고 있고, 그다음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분류할 때 가천대를 경기권으로 잘 분류하지 않고요. 지금은 인서울로 거의 분류하는 편입니다. 인원수도 8명이나 뽑죠. 8명이나 뽑고, 그리고 가천대가 가진 장점이 인천길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가천대는 여전히 학생들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방향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가천대는 솔직히 한국 학교 아이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인터내셔널 스쿨 출신들 학생들과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같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국제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런 거가 조금 있어요. 다음번에 있는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사실 충주에 있는데요. 충주에 대학 4년을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실습들을 어디서 하냐면 서울에 있는 건국대 병원에서 해요. 서울에 있는 건국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충주로 뭐 잠깐 짧은 시간 동안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간호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건국대 충주 충분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졸업해서는 건국대 병원에 취직하게 되는 거니까 괜찮죠. 카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도 카톨릭 관동대가 예전에 관동대였다가 지금 카톨릭 관동대로 바뀌었는데 어, 인천 카톨릭 교구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도 인천에 있는 카톨릭 병원에서 다 실습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강릉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간도 보통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와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동국대 병원, 이게 또 동국대도 지금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있는데 여기도 동국대 병원들이 인서울 쪽에 또는 경기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계명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을지대 같은 경우도 성남하고 대전, 그 다음 의정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성남밖에 없는데 작년부터는 의정부에서도 동일하게 2명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을지대나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건양대나 을지대 또는 충북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성적을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사이과대학이 사실은 괜찮은데요. 사이과대학은 학교는 포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랑 간호대는 분당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에는 참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7명 이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은 7명이 간호학과를 7명 뽑는 게 아니에요. 간호학과 7명이 아니고 제외국민 전체를 놓고서 7명을 뽑는데 사실 차이과대학의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썩 좋은 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호학과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과대학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는 간호학과를 뽑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간호학과를 뽑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세대는 이게 군포에 있어요. 군포에 있는데 이게 순복음 계열이거든요. 순복음교회 계열이라서 병원들은 이제 순복음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가서 실습을 하든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를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여기 인제대학교 있죠? 인제대학교는 백병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인제대 백병원. 예, 이건 김해에 있어요. 부산 옆에 김해. 김해에 있어서, 어, 그쪽과 연관이 좀 있으시다 하시면, 네, 인제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간호학과 순위가 입학 순위하고 연결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또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싶은데, 실제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는 한 명 뽑습니다. 고려대 간호학과 한 명 뽑는데,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가려면 고려대학교의 다른 과를 붙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워낙에 경쟁도 치열하고, 네. 근데 사실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오면 나중에 교직 이사에서 뭐 교수직 쪽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밟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간호사로서의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대 병원이 있고, 그것도 인서울에 좀 큰 대학병원들 수준이 있는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찾아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지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대하고 아주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아주대하고 가톨릭대, 특히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 과락을 통과하지 못하면 뽑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 인원수에 비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가톨릭대는 국어 영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 간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과생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과생들이 많아서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을 다녔던 친구들의 경우는 한국어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를 인터 출신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긴 한데, 그래서 한국 학교 아이들이 좀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죠. 국어라고 하는 시험 과목 때문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일반 공대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어야지 아주대 간호학과를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결정하는 시기나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가톨릭대는 아주대 한 곳만 바라보고 지필 준비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필 준비를 아예 가톨릭대 간호대, 아주대 간호대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필기시험도 준비하면서, 예를 들면 경희대나 건국대나 홍익대나 다른 학교의 공대 이런 데를 준비하면서 아주대를 같이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이제 문과 쪽 친구들이 좀 자신 있겠지만 아예 서류 준비 같은 걸 하다가 국어만 따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려면 사실 1년 정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아예 국어를 접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한국학교 출신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6개월은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좀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향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하셨는데, 지방대학들이 주로 면접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 서류는 그럼 왜 제출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지방학교들 경우에서는 서류를 내라고 했을 때 그 서류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방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성적 체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인터에서 온 친구랑 한국학교에서 온 친구랑 로컬에서 온 친구랑 또 국가마다 다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서류 평가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들만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중위권 대학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류 평가를 한다는 건 되게 힘들고요. 서류 평가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뭘 보느냐, 제대로 학교를 다녔는가, 재외국민 자격 요건이 맞는가, 이걸 보기 위한 거지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100% 면접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100% 면접인 거죠. 네. 100% 면접인데 면접을 그럼 뭘 보느냐가 되겠죠? 면접을 뭘 보느냐?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올해죠. 올해 나왔던 그런 면접 문제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뭘 물어보냐면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 예를 들면 백신이라는 게 뭐냐? 어떤 걸 백신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항바이러스제, 아니 항세균제, 즉 엔티바이오틱스라고 하는 항세균제가 왜 바이러스에게는 효과가 없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생물학 시간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따로 뭘 준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간호학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생물학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가 그냥 원서 쓸 때 난 뭐 간호학과 한번 써볼래.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면접 준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근데 면접이 어떤 심층 면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인성 면접을 많이 해요. 네. 간호사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봉사 또는 희생정신,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질문인데요. 스펙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아까 처음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건양대학교나 을지대학교나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것들이 기준 점수예요. 1단계 때 일단 기준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기준 점수만 되면 패스는 하겠지만 성적을 반영하는 입장에서는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게 유리합니다. 네.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보는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지방으로 제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학 성적을 좀 갖고 있다면 참 좋습니다. 토플 성적이 뭐 80점, 90점 정도여도 지방 학교들은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 토플을 지금 시험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일 것 같고 또는 토플을 했는데 성적이 참 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토익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특정 이 대도시에는 오로지 토플만 이렇게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토플 시험을 볼 수 없는 지방에 있는 게 해외 지방에 있는 학교들 또는 우리 제외 국민들의 경우는 토플 시험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토익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어학 성적이라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지원할 때 병원 실습이나 봉사가 실제 입시에 도움이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할 수 있다면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원 봉사 같은 거, 실습 같은 거 하면 참 왜냐면 할 말이 좀 많아지니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좀 말이 많아지고 면접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아지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봉사를 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현지인들이 통역 안내 이런 거 해준다든지 뭐 커피 심부름 한다든지 뭐 물건 나르는 거 아니면 심지어 어떤 친구들을 보면 그냥 하얀 가운 입고 그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 있다가 나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병원 봉사라고 했을 때는 오는 환자들을 좀 부축해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 만날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또는 입원 환자들이 뭐 시트를 좀 간다든지 또는 뭐 등창 이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가 이런 걸 옆에서 같이 본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병원에 돌아가는 상황들 또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는 그런 실습이면 괜찮은데 가서 이렇게 어깨띠 둘러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서있고 인형처럼 된 그런 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대학 준비할 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병원 실습이나 봉사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네, 할 수 있다면 좋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다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코로나 감염이 안 되도록 더 챙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생물학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공부, 학교 공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부를 할 수 없다면 관련 서적들, 네, 뭐 생물학 카페 아니면 생물학 콘서트 이런 좀 생물학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는 것도 좋고 또는 시사 관련돼서 요즘에는 워낙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시사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좀 좋습니다. 세 번째, 간호학과의 경우 미달이도 성적이 안 좋으면 뽑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카톨릭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방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뽑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들의 경우는 간호학과가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정말 지방인 학교 중에 병원도 없고 되게 좀 그런 학교들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달된다 하더라도 간호학에서 면접을 해서 이 친구가 전혀 간호학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뽑아요. 네. 면접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간호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자기소개서가 계속 유지될지 안 유지될지는 아직 발표난 게 없지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사전에 좀 읽어보고 그리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봉사활동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한국 학교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그 다음에 인터 같은 경우도 학교 기록, 로컬 학교들도 가능하면 학교에서 기록을 좀 남겨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개인에게서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간호학과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정말 자기 동기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간호학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간호학 이런 것보다는 간호학에서도 좀 세분화된 거. 예를 들면 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소아과 쪽으로 좀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응급실 쪽으로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외과, 내과 이런 수술실, 뭐 마취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 전공을 좀 고민해서 목표를 좀 잡아두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무튼 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이 나쁘면 네, 지원하기 힘든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는 내신 관리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요즘에는 대학들이 학과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학과 광고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이화로 만난 사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간호학부라고 좀 써있죠.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아주 짧은 동영상들입니다. 짧은 동영상들인데 요거는 이대 간호학과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 유튜브 찾으셔야 돼요. 유튜브 찾으셔서 이런 거 보시면 아 간호학과가 뭘 하는 학과고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화여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대학들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간호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대학들에 간호학과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요즘에는 동영상들이 다 제공되고 학과 소개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분리웨디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위챗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상담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여는 거는 항상 무료로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해드리고요. 개인 상담은 상담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진로 지도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또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선택에 대한 자료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굳이 한국에 나와서 또는 뭔가 그 종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온라인으로 좀 우리 아이의 진로나 또는 적성이나 또는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